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교육감 집무실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충남 지역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함께 충남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김지철 교육감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유독 더 교육감님에게 의미가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충남 교육감으로서 이 교육가족들과 함께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기 때문인데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시면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우리 충남교육과 함께 저도 살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도전과 또 난관도 있었지만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을 이끌어왔고요. 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대한민국 최초로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표준을 만들어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우리 충남 도민 또 교육공동체 모두 또 그리고 교직원들의 일까지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간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혹은 성과를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년을 거쳤으니까 이제 많은 성과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또 학생들의 성장 중심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첫째로 혁신학교를 충남 도내에 안정적으로 안착시켰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5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21개 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네. 현재는 도내 126개 학교에 확산되었고요. 4년간씩 하는 건데 8년을 하고서 이제 일반 학교가 아니라 혁신 동행 학교로 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충남교육청 학교의 한 40% 이상이 혁신학교 또는 혁신 동행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혁신학교가 좀 그대로 머물면 또 이제 관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혁신 미래학교 또는 아이비 학교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국 최초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사립을 막론하고 무상교육을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약 80개가량의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사업들,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네. 가장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무상교육의 실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더 말씀드린다면 이 무상교육은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낮춰드렸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고 돈이 없어도 네.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따라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그런 것을 완성했다라고 네. 자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에 맞는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키워주는 것은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인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초학력을 닦아놓으면은 나중에 성장하면서 그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공부해 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과 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생들 개인 맞춤형 그런 학습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3가지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네. 온한글, 온체험, 온생각. 온체험이 이제 기초학력이지만 특히 온한글과 온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초학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네. 좀 시간이 되면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온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국 최초의 발명품이 아닌가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네.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3대 교육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대적인 학교 신설 또 학교 공간 재구조화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 또 안전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도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10년 동안 개교한 학교가 현재까지 63개입니다. 내년 3월이 되면 74개가 되고요. 네. 아마 제가 교육감을 떠날 때 되면 8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 학생 수영장들까지 합치면은 내년까지 245건의 또 그런 건축물들이 네. 다 새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다니고 싶은 학교,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교육감님에게 어울릴 정도로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반면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제일 먼저 꼽고 싶습니다. 네. 뭐 많이 그동안 보도됐습니다만 작년도에 폐지됐다가 제가 재의결을 요구해서 다시 살아났다가 네. 올 4월 달에 또 도의회에서 다시 폐지됐는데 지난 5월에 대법원에 이것은 헌법과 또는 각종 법령으로 봤을 때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제소를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그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네. 학생 인권 조례가 살아있는 겁니다. 유효하죠. 앞으로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결론에 관계없이 우리 교권과 학생 인권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 네. 충남교육청의 판단이기 때문에 잘 그 조화를 이루어서 인권 친화적인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 교육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늘봄 학교 사업일 텐데 이용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이 교사단체에서는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네. 충남형 늘봄학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현장 의견에 대한 대응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도민들과 또 학부모님들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늘봄학교라고 하는 것은 정규 수업이 끝난 뒤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과 방과 활동과 돌봄을 함께 하는데 그 2시간에 한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을 늘봄학교라고 이렇게 교육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119개를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했고 1학년 상대로 네. 2학기부터는 도내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학생에게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84% 이상의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우리 교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 이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은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또 대학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현재로서는 네. 거의 부담을 안 드리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됐는데 네. 밖에서 인력이 들어오시는 거고 또 아니면은 현재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자원하시는 분들,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 네. 중에서 하시거나 또는 대학 강사님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인력은 확보하고 있고 학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공간에 이른바 오피스 공간이라고 해서 새로 네. 한 2천만 원 정도씩 들여서 개조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또는 아파트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동네방네 늘봄 교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11개 대학교들이 함께해서 학교로 찾아가거나 네. 또는 대학교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이 가서 이 늘봄 교육을 받는 네. 그래서 교육과 돌봄을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8월부터는 240명의 돌봄 실무사를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네. 당연히 교사들의 일손을 안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내년 되면은 2학년까지 확대하거든요. 네. 그때 되면은 지도할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공간도 더 필요하겠죠. 네.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아파트의 커뮤니티 공간을 더 확대하는 일 네. 그런 것에도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천안이나 아산처럼 밀집학교가 문제가 돼요. 네. 한 면담 외에는 이게 이제 공간 여유가 되는데 천안, 아산, 당진, 서산같이 밀집학교들이 좀 있는 지역, 네. 특히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늘봄 학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업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서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개 돌봄센터를 지금 3개인데 7개까지 확대한다든가 현재 2개인데 6곳으로 확대한다든가 지자체들도 함께 손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부터는 늘봄 임기제 연구사 장학사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91명을 선발해서 그분들도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일손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좀 준비하고 있다. 어쨌든 충남형 늘봄학교가 학부모님과 어린이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심하고 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교직원들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 네.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또 교육감님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이 고교학점제인데요. 네,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충남 온라인 학교 개교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고교학점제가 뭔가를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또 일정한 시간을 이수하면은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체제에서는 그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뭐 그러냐면 학생이 선택한다고 해서 그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다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불과 10여 과목인데 원하는 과목을 해보면 5, 60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도 선생님들이 2과목, 3과목을 전공하신 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대학 교수님들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온라인 학교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개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구 덕산고등학교 자리에 개설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일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쌍방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질문해가면서 뭐 정치 외교학을 신청하는 학생도 있고요. 응용 미생물 뭐 이런 것 또는 응용 미술 또는 국제경제학 이런 걸 막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도 연결을 해가면서 이렇게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내년 또 많은 게 또 시행되는데요. 또 유보통합도 시행이 됩니다. 또 관련해서도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은 0세부터 만 5세까지인데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3세에서 5세까지를 유아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취지나 정책의 방향은 다 옳다고 보는데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유보통합을 제대로 이루기 위한 그 유보통합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현재는 유보통합에 관한 것이 교육부까지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은 유보통합을 미리 내다보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크게 같이 간다라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유보통합 대비해서 충남도와 추진단을 작년에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시군과 시군 교육청이 함께 또 추진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법 체계가 정비되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인력을 어떻게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되면 바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고, 네. 특히 지난 9월서부터는 사립유치원 2개원하고 어린이집 4개에서 시범 학교로 현재 운영을 하기 네.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혁신미래교육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향후 정책 추진 계획도 한번 짚어주시죠. 인성교육 그런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네. 기초학력 보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보장 관련해서는 그 온채움, 온한글, 온생각 이것을 강화해 나간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핵심 어휘를 4단계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있는데, 온생각 독서지수라고 해서 책에다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또 최초예요. 네. 그래서 출판계에서도 아주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문해력 향상 이런 데 힘쓸 거고,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시군에 이미 다 설치하고 있는 인공지능 체험센터를 통해서 디지털과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태전환 교육 현재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겠고요. 네. 또 반면 학령 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면에 일부 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 수 차이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처럼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2029년도 되면 현재 초등학생의 42%가 감소되거든요. 네. 따라서 그 학교 유형을 7가지로 이렇게 해서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네. 이 과정에서는 그 지역과 학교와 학부모, 동문회 등을 함께 충분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면 통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작은 학교라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게, 네. 또 과밀 학급이라고 해도 교육 내용이 엉벙덤벙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아까 학교 신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신설을 계속 해나가면서 작은 학교가 통합되면 남는 교원들을 과밀 학교에 보내면은 네. 당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일부 해소를 할 수 있겠다는 거고, 현재 그동안에 학교 지은 것으로 봐서 네. 공동교육, 작은 학교들은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큰 학교들은 교사들을 재배치함으로써 네. 또 과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육원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교육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충남교육 10년 동안 거침없이 성큼성큼 미래를 향해서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우리 교직원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미래교육, 그리고 인성이 충만한, 또 장래의 꿈을 갖고 있는 창의융합적인 학생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끝까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내년에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스튜디오를 벗어나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